네, 안녕하세요. 자, 보통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좋은 재료, 큰 매출 기대감,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물론 그러한 이유로도 주가가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 상승을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쉽게 시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보통은 그 말이 맞습니다. 과거 후성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큰 거래량을 발생시켰고 많은 시세를 이렇게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만큼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현재는 차트가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붙더라도 한 번에 파동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조금 올리더라도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지난 23년도에서도 여기에서 2차전지 랠리가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큰 슈팅을 내지 못하게 됐죠. 앞에 이런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파동을 돌리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살려갔으면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호재가 있고 그리고 매출 기대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종목이 수급이 붙는지 그리고 붙는 자리가 차트상에서 매물과 저항대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고 주체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리를 슈팅 전에 만들어내야만 이런 큰 슈팅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시세를 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21년도에는 큰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흐름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보인 게 작년 5월이죠. 갑자기 큰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파동이 돌아서고 추세를 형성하게 되면서 고점 구간을 처리하는 자리들을 만들고 이후 정배열 구간을 지속적으로 형성을 하면서 출발 준비를 하다가 몇 달 전부터 그 슈팅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1년도에만 호재가 있었고 22년부터 24년에는 호재가 별로 없었을까요? 시장에 부각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호재도 있었고 특히 AI 관련해서는 전력, 친환경, 원전 에너지 등등 세계적으로도 원전 산업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존재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슈에 반응할 거였으면은 AI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던 23년도에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와줬어야겠죠. 그럼 결국에 슈팅을 내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료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종목이 슈팅을 낼 수 있는 자리인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차트만 보고 그림을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요.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차트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자리를 만들어 놔야만 주가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종목을 추적하는 데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은 사람들의 평단가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도 영상을 몇 개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수렴이 되어 있을 때는 종목에서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때는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렴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수렴이 된 자리에서는 세력들도 그 주가를 쉽게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 파동을 돌리면서 다음 파동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간단히 돈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를 보시면 주봉상에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정배열이 너무 벌어져 있었던 자리 이거나 아니면 역배열 자리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 건 예전에 이렇게 상승 구간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매수세,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물량을 손절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도합을 주게 되고 주가가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파동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들을 투입시키면은
여기에서 그리고 이 앞에서 진입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주가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이동평균선은 결국에 정별이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한 양을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라이브 강의를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시간에 맞춰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그 종목이 슈팅 구간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단기 매매이든 스윙 매매이든 결국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주가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는 어떤 매물대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배열을 만들면서 슈팅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역배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단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긴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것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과는 좀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정리를 하는 종목들이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이 재료 그리고 수급,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몰고 온다면은 그제서야 이제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종목들을 접근하면은 기존에 매매하시던 방법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